테슬라를 시작으로 시작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의 시작일 것이냐. 저세상 주식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까지만 하더라도 $1,600 넘게 거래가 됐었는데 불과 4일 만에 $1,400 초반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하락률은 14%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엔 2%에서 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들이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도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테슬라가 6% 또 급락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월요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테슬라를 시작으로 시작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 과연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의 시작일 것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급락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2분기 매출액은 60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억 2,7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컨센서스죠.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래서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15% 더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3%나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선 2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을 7만 2천 대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테슬라는 한 8만 대를 소폭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서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효과로 이익이 잘 나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바로 이 크레딧 판매 현황입니다. 자, 크레딧이 무엇이냐? 가령 어떤 내연기관 회사가 1년에 10만 대 가량의 차량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의무 크레딧 비율이 10%예요. 그렇다면 그 회사는 10만 대 10%, 즉 1만 대 정도를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 쉽지, 전체 판매량에서 10% 정도를 전기차로 파는 것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 1만 대를 못 팔고 5천 대만 팔았어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못 판 5천 대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벌금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이 남아 돌겠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량을 안 만들기 때문에. 따라서 이 테슬라 같은 업체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그런 업체들이 크레딧을 사옵니다. 그것이 훨씬 벌금을 내는 것보다 이득이기 때문이죠.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심해지면서 크레딧 거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크레딧 판매 매출이 보시다시피 4억 달러 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딧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없어요. 파는 족족이 다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 크레딧 판매, 이것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판매 가이던스, 이것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2분기 합쳐서 총 18만 대 정도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토탈 50만 대를 판매하겠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반기에 32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밝힌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2배나 많이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반기에 자동차 인도량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현대기아차가 인도량이 그나마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관련 기술인데요. 테슬라는 7월에 모델 S, LR 버전을 배터리 팩 변경 없이
모터, 그리고 회생제동, 기어박스, 타이어의 성능 개선 및 전반적인 경량화를 위해서 주행거리를 무려 20%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에선 벨기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공장을 증설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실적을 뜯어봐도 잘 나왔고 향후 테슬라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급락을 한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 두 가지 투자 대상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색 선은 LIT라고 해서 글로벌 X 리튬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니켈 광산 1위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화학 등 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들끼리 묶어서 만든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및 2차 전지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은 바로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LIT,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6일 대비 한때 무려 7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L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에는 17%밖에 상승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17% 상승한 것도 적게 상승한 건 아니죠.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 테슬라 주가보다는 확실히 저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나홀로 이렇게 독주를 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단순히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만약에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신규 편입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당연히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현실로 되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을 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테슬라의 급락세가 2차 전지의 전반적인 그런 산업의 하락세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보면 정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테슬라에 상당히 종속되는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왼쪽에 이 표는 배터리 3사의 글로벌 고객사들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 현황을 보면 사실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 고객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럽 자동차 메이커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이 친환경차 관련된 정책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규제, 이 부분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기가 전기차를 만들기 싫어도 무조건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도 유럽향 그리고 유럽 고객사들과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5월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점유율입니다. 테슬라가 17.7%를 차지하고 있어요. 독보적인 1위죠. 2위는 BMW. 근데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 현대차랑 기아차가 각각 3.7%, 3.5%예요. 그런데 현대 기아를 합치면 7.2%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 다음에는 우리 한국 기업인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네요. 그런데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나 테슬라의 점유율은 17.7%고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이 82.3%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완전히 이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막 꺾인다고 하더라도 물론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테슬라 하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잘 성장을 할 것이냐, 주가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그런 나라 플러스 우리나라까지 합쳐서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1,558만 대 정도 판매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를 했어요.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3만 8천 대 정도로 판매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차 자체가 안 팔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전기차는 그나마 내연기관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특히나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6%,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3%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글로벌 시장 중에서 이 친환경 차량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이 유럽입니다. 전기차만 따져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가 유럽에서 판매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이렇게 상당히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이 전기차 시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견조하게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테슬라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S&P 500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실현이 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을 한 것이다. 2차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개연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2차전지 밸류 체인들을 살펴보면 테슬라 개별 기업에 관여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보다도 전기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정말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견고한 그런 점유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보조금은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이런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기차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